우리는 언제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을까? 한반도에 자리 잡기 전 우리의 먼 조상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그 본래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 한반도에 내려와 우리의 선조가 되었을까? 과학자들로부터 이미 지구상 가장 매력적인 담수 생태계라는 최대의 찬사를 받은 바이칼 호수. 이곳이 한국인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이칼호 지역이 모든 유라시아 유목민들의 발원지이며 한국인의 조상 또한 바이칼호 부근에서 발생한 퉁구스계 몽골 인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남쪽에 있는 호수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이다. 약 2,500만에서 3,0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담수호이다. 오늘은 현생 인류의 출현과 한민족의 시원을 찾는 책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바이칼 호수는 남한 면적의 3분의 1 크기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호수로 전 세계 담수 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맑은 기운과 신성한 것들이 가득해 신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곳이다. 바이칼 호수 속에는 1,500여 종의 다양하고 고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75%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고유 토종으로서 토종의 비율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아있는 진화박물관이기도 하다. 가장 보편적인 바이칼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바이칼의 바이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상고시대의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샤먼을 가리키고 칼은 넓은 계곡과 호수를 의미한다. 결국 바이칼이란 지명은 바이칼 인근 지역과 극동을 잇는 동시베리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바이와 칼의 복합이다. 시베리아 바이칼인이 호수의 이름에 샤먼을 뜻하는 바이를 붙였다는 것은 바이칼이 신앙의 대상이자 주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바이칼 호수가 다른 호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한 토착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의 특수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물의 차가운 정도, 나이, 크기, 깊이, 맑은 정도, 다른 담수 생태계와의 단절 등 여러 면에서 바이칼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만일 바이칼이 이런 속성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의 특별 생태계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생태계 조건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또 하나의 지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이칼 호수는 생물학, 진화학, 그리고 지질학 분야들이 서로 만나 과학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특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생물종들이 진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칼의 토착 생물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유물이라고 불린다. 즉, 그것들은 영겁의 과거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다. 예를 들어 바이칼의 많은 연체동물과 해면동물들은 바이칼의 단층지대를 만들어낸 지진 활동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바이칼의 토착 생물종들 중 지형의 급변으로 격리되어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2,500만 년 동안 이 호수 안에서 진화해왔다. 이들은 거의 모두 필라젤 구역이라 불리는 바이칼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환경공해에 오염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필라젤 구역에서는 토착 생태계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이칼이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며 또한 세계의 저수지라는 위상과는 별도로 우리가 바이칼 호수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를 생활무대로 삼던 유목민족의 인종적 갈래는 대부분 몽골로이드 황인종이며 오늘날 한반도에 정착한 한국 사람들 또한 같은 혈통의 북방 몽골로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그 형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바이칼호는 연구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 근거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국학자였던 육당 최남선 선생과 봉우 권태훈 선생 등 선학들이 바이칼 호수 일대를 우리 민족 문화의 발상지로서 주목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의 활동 무대이며 근거지로 비정되는 지역들은 러시아 연해주, 알타이, 우랄산맥 지역과 만주의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 문화의 뿌리와 우리 결의 어뢰 진원지로서는 바이칼호 부근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계의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민족지학, 형질인류학 및
유전인자를 다루는 생화학, 분자생물학까지 동원된 종합연구성과로서는 아직까지 우리 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확실한 정설은 없다. 대략 오늘날의 한국인은 멀리 만주와 시베리아, 연해주 등지에 사는 여러 종족들, 즉 부리아트, 우에지, 사모예드 등의 퉁구스족으로 구성되는 몽골로이드 황인종들의 여러 갈래들이 구석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3천 년 전 대빙하가 녹은 다음에 후빙하 시대인 충적세의 따뜻한 기후와 함께 바이카로를 떠나 한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계의 가설과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바이카로 주변 일대의 문화적 토양이 우리의 토착 문화적 그것과 너무도 유사성이 많다고 하는 근원적 친연성이다. 특히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성지라 일컬어지는 바이칼 아론섬은 역사적으로 코리부리아트족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 코리족이라는 바이칼 원주민은 또한 고구려의 조상인 북부여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바이카로 일대의 토착원 주민인 부리아트 몽골 쪽의 정신적 뿌리인 샤머니즘과 우리나라 무속신앙과의 유사성, 여러가지 전통 풍속상의 동일점들을 보더라도 바이칼 지역이 우리 문화의 뿌리와 밀접한 문화사적 의미를 적잖이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이칼의 생태 환경적 보고로서 지닌 의미와 드넓은 시베리아의 초원 및 울창한 타이가 삼림이 주는 아름답고 장쾌한 대륙적 풍광을 생각할 때 바이칼을 향한 의미는 더욱 풍요해지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바이칼의 여러 의미들을 총체적이고도 다각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우리의 척박한 북방문화연구 풍토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러시아 문학자 이길주 교수의 하늘을 닮은 마을 바이칼 사람들은 바이카로를 포함한 광대무변한 시베리아 대륙에 관해 서술한 국내 최초의 인문 지리학적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그는 말한다. 시베리아에서는 무기보다 토기가, 사람들보다는 식물과 동물의 유해가 더 많이 발굴되고 있다고. 또한 그곳에서는 전쟁보다 신명나는 샤먼의 굿을 더 자주 펼치고 사람보다 자작나무와 곰과 범을 더 숭배하던 민족들이 살아왔었노라고. 전 세계에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의 현상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시베리아 바이칼에서 유래하는 샤머니즘의 전통이 가장 잘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 한반도라고 한다. 유라시아 대륙에 남아있는 샤머니즘의 전통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리아트족은 바이칼 동서쪽에 나뉘어 사는 우리와 같은 몽골리안이다. 부리아트족 사람들의 집 앞에는 세르게라고 하는 둥근 말뚝이 서 있다. 이 세르게는 20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말을 매는 나무 말뚝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상징한다고 한다. 말뚝 위로는 홈을 파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신, 샤먼, 그리고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말뚝을 세우는 장소는 반드시 길목이거나 성스러운 장소여야 한다. 둘째, 17세기 이후 러시아의 지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무역을 위한 바이칼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호수의 재물을 바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와 같은 것으로 샤머니즘의 바다이며 샤먼 그 자체였던 바이칼의 실상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게 한다. 셋째, 바이칼 땅에 러시아 정교와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샤머니즘은 파괴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부리아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는 우리의 소떼나 성황당과 유사한 성소와 성물을 세우기도 하며 지금까지도 결혼식과 같은 축일에는 형형색색의 천조각을 매달기도 한다. 바이칼에서는 샤머니즘의 문화적 전통 이외에도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도 찾아볼 수 있다. 몽골의 역사서인 몽골비사에 의하면 몽골 쪽의 여시조 알람구아는 아버지 쪽은 코리족의 피를 받고 어머니 쪽은 바르구진구아라고 하여 바락 쪽의 피를 받아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부족의 원주지가 모두 바이칼 호수 언저리이다. 특히 아버지 계통의 코리족의 시조 탄생지는 오이용 아론섬에 있다. 바로 그곳에서 황소가 하늘에서 내려온 백조와 결혼하여 코리족의 시조 11형제를 낳았다고 한다. 이런 몽골의 전설을 소개하면서 강원대 주채혁 교수는 코리족의 시조 탄생지인 오이용 섬이 바이카로 안의 서중부에 있는데, 이들은 그 후 동몽골 쪽으로 이동해 부이르노르 부근에서 분화해 한 계파는 서진하여 몽골 초원으로 나와서 몽골 쪽을 이루고 다른 한 계파는 동진하여 만주와 한반도로 나와서 고리족을 이루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기도 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3만에서 5만 년 전 시기에 고고학적 유물들이 전혀 발굴되지 않는 데 비해
더 추워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바이칼 주변에는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무수히 널려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소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바이칼 호수 420m 깊이에 뜨거운 물이 솟는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칼호는 지금도 매년 호수가 2에서 3cm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더 넓은 지역이 무트로 드러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현재 호수 아래에도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있다고 한다. 지질학자 우핌체프 교수는 바이칼은 빙하기 때에 고립된 오아시스 같은 열수광산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Y염색체 DNA 분석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뿌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주류는 북방아시안들이고 나머지 20에서 30%는 남부아시안이 조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25,000년 전 혹독한 추위가 닥쳤을 때 아시아인의 선조가 열수가 치솟는 따뜻한 바이칼에 머물러 있다가 해빙기의 거대한 홍수를 만나 한반도와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디언들의 중심 그룹이 이동한 것이 14,000년 전이며 이들이 현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빙하가 녹으면서 동북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것이 학계에서는 상식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북부의 신석기 시대 최초의 유적은 7에서 8,000년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빙하나 동토가 녹으면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오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이라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무의식 90% 속에는 이미 바이칼이라는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다. 드넓은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말들, 최고 수심이 1700m나 된다는 민족의 자궁 바이칼호. 우리 민족을 품고 안아 기른 양수를 지닌 채 여전히 어머니 바이칼호는 우리를 부른다. 한민족의 시원을 깊이 간직한 채로 말이다.